오늘은 206쪽 금액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미화는 달러와 센트를 이용해서 읽고 미국 돈은 그리고 한국 돈은 원을 사용해서 읽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7.35달러는 $7 복수니까 dollars and 35 cents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한국 돈은 900원이라고 할 때 900 한 다음에 once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위 자체가 영어 단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나라 말, 한국어에서는 복수라고 s를 붙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은 그냥 그대로 읽고 s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F는 보면은 보통 이제 1달러가 몇 센트냐를 봤을 때 1달러는 우리 100센트인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원은 S 붙이지 않는 거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우리가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섭씨가 있고 그리고 화씨, 미국에서는 화씨 단위를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섭씨는 셀시어스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러니까 읽을 때는 셀시어스라고 읽고 화씨는 파렌하이트라고 읽습니다. 파렌하이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35도인데 섭씨 35도이니까 35 한 다음에 영어에서 도는 요 degree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각도, 그 도형에서 각도를 나타낼 때에도 요 각도를 얘기할 때 쓰는 90도, 요 동그라미를 degree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도를 나타내는 모든 도는 degree를 쓰기 때문에 온도를 나타낼 때에도 degrees 하고 뒤에 셀시어스를 붙이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35 그리고 degrees Celsius 이렇게 95도, 화씨 95도도 마찬가지겠죠? 95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쓰면 되죠. 밑에 설명을 한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온도 단위는 섭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로 화씨를 사용합니다. 미국은 약간 청개구리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 대신에 피트를 쓴다거나 좀 특이한 단위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화씨는 1724년 독일의 물리학자 가브리엘 페르나이트라는 사람이 제안한 측정 단위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르나이트라는 화씨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물의 어는 점이 0도. 우리가 화씨로는 섭씨로는 물의 어는 점이 0도라고 배웠죠. 끓는 점이 섭씨로는 100도인데 212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간격이 큰 편이죠. 섭씨는 0도에서 100도까지인 것을 화씨로는 32도에서 212도까지의 범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섭씨 35도 정도라면 화씨로 바꿨을 때에는 이게 95도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읽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기억이 잘 안 나면 잘 살펴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분의 1컵 앞에서 배웠고 연도 읽는 것도 배웠고 돈 읽는 것도 배웠고 마찬가지로 이거 미국 달러 그리고 3월 1일 날짜 읽는 거 퍼센트 읽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분수 읽는 거 우리 다 배웠죠. 이거 모른다고 그냥 X표 치면 안 되고 무조건 앞에 잘 찾아보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관용적인 수사 표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숫자 표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해석에서 이미 많이 봤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0단위, 그러니까 10, 100, 1000, million 이런 0단위의 숫자들 단위 뒤에
s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of 명사,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이 s가 붙으면 10개가 여러 개라는 표현이니까 수십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dozen 하면 원래는 영어로 12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10이라는 표현보다는 dozen이라는 표현을 더 흔하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12개가 여러 개이든 10개가 여러 개이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dozens of라고 해도 편하게 수십의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hundreds of가 되면 수백의, thousands of가 되면 수천의, millions of가 되면 수백만의. 애초에 이렇게 s를 붙여서 쓴다는 건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대략 그 정도 단위가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정말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I have collected tens of coins 하면은 dozens of coin이랑 바꿔 쓸 수 있는데 수십 개의 코인을, 동전을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watched the TV program, 그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F를 보면은 만약에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정해진 수,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쌤이 방금 말했듯이 이런 표현들은 애초에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쓰는 표현인데 만약에 이런 막연한 수가 아니라 정해진 정확한 수를 나타낼 때에는 기수 100, thousand, million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앞에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 그리고 여기 s 안 붙었죠? 그리고 people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에는 2000여 명의 사람이 아니라 2000명 이렇게 딱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해석에 맞게 표현을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로 넘어가서 every 다음에 나오는 숫자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야 되는데 every 다음에 기수가 온다는 건 기수는 1, 2, 3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1, 2, 3로 가는 숫자가 개수를 이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every 다음에 기수가 오면 복수명사, 하지만 every 다음에 서수가 오면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와 같이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수명사가 옵니다. 요거 두 개를 잘 일치시켜줘야 돼요. every는 기수, 복수, 그리고 혹은 서수, 단수 이걸 꼭 통일을 시켜준 다음에 이 표현을 쓰면 매 뭐뭐 혹은 뭐뭐마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goes to the gym. 그가 운동을 하러 가는데 every 2 days. 이렇게 2와 days가 짝꿍이에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혹은 every second 하고 day. s 붙지 않는 그냥 day로 쓰면 같은 표현이 됩니다. I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나는데 every 3 weeks. 3라고 하면 뒤에 있는 x랑 짝꿍이죠. 그래서 3주에 한 번, 3주마다 만난다. I meet her every third week. third라고 표현했을 때는 뒤에 s를 붙이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s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는 s를 붙이고 first, second, third와 같은 표현은 붙이지 않는다. 요걸 좀 짝꿍으로 같이 이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같은 의미가 되도록 쓰라고 했는데 every 다음에 서수가 나오면 기수로 바꾸라는 말이죠. 그러면 every fifth에 상응하는 기수는 5인데 5를 쓰면 day 다음에 s도 꼭 붙여줘야 되죠. 이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고 반대로 every 4번에 every
for weeks라는 표현을 바꿔서 쓴다면 every for에 상응하는 서수는 fourth 그리고 week에 s를 붙이면 안 되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직접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이제 단어를 보면 man이나 much가 나온다고 알 수 있죠. 단어 자체는 엄청 쉬운데 제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수라는 건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셀 수 있는 명사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양은 얼만큼 많아, 적어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무언가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는 셀 수 있는 거, 양은 셀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수와 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형용사 두 가지가 many와 much이죠.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여서 많은 다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there are many books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books 앞에 many를 쓰죠. How many hours did you watch TV? TV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봤니? 만약에 좀 헷갈린다면 대답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보면 좋아요. 몇 시간 봤어?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을 숫자로 얘기하겠죠. For 3 hours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다 many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여서 많은, 다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냥 양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I don't have much money. money는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시간이나 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time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임은 셀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쓰기 위해서 숫자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라는 기본 개념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세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렇고 무언가를 계획할 때도 시간을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 수 있는 단위로 바꾼 게 hour, minute, second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단위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낸 이런 것들이 셀 수 있는 단위로 바꾼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money라는 개념은 우리가 원래 돈이라는 개념은 돈의 가치도 계속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money라는 개념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자면 달러, 앞에서 배웠던 달러나 센트와 같은 그런 단위의 개념이 생겨서 이런 단위를 나타내는 돈의 개념은 셀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돈인데 왜 얘는 셀 수 없고 얘는 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money라는 큰 개념이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money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앞에 much를 쓴다는 거죠. I don't have much money. 나는 돈이 없어. How much milk? 밀크처럼 액체화된 건 셀 수 없죠. How much milk do you drink every day? 매일 우유를 얼마나 마시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한 가지 much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쓰이지만 too much와 so much는 긍정문에도 쓰인다. 예문을 한번 보면 아까 위에서 봤던 예문들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봤지만 첫 번째 예문은 부정문에 쓰인 much,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의문문에서 쓰인 much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much가 혼자 쓰일 때에는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는데 만약에 much 앞에 to나 so가 이 much를 꾸며주는 형태라면 긍정문일 때도 쓰일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미 쌤한테 설명을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too much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주로 좋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TMI다, TMT다 옛날에 그렇게 말했죠. 혹은 too much야 하면은 주로 좋지 않은 게 너무 많을 때. 그래서 뭐 too much homework 이렇게 너무 많은 게 좋지만은 않을 때 쓰는 표현이고 so much는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반일 때. 그래서 우리가 thank you 한 다음에는 thank you too much라고 안 하고 thank you so much라고 하죠. to가 들어가면 주로 너무 많아서 좋지 않기 때문에. 예문 한번 보면 There was so much trash in the park. 공원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긍정문에서도 much가 쓰였습니다. so가 much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문장 활용하는 거, 만드는 거, 쓰는 걸 보니까 주로 그렇더라 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참고만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a lot of랑 lot of가 나오는데 얘는 조금 쉬워요. 왜냐면 a lot of랑 lot of는 둘 다 쓰이는 건 문제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이며 똑같이 많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어를 쓸 거면 lot of를 써야 되고 없이 쓸 거면 lots of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a lot of나 lot of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many에 당연히 의미가 되는 거겠죠. 셀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단수명사가 오면 셀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much가 대신할 수 있다. 이걸 바꿔 쓰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I saw a lot of animals in the zoo. 동물원에서 많은 동물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 lot of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 써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뒤에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나왔다면 many로, 만약에 a lot of food처럼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나왔다면 much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들도 보면은 다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만약에 1번처럼 flower 하면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many를 써야겠죠. many를 쓰는데 그 다음에 명사 뒤에 many가 왔다는 건 복수라는 거기 때문에 s까지 써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꼭 s를 붙여주기까지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 few, 그냥 few, a little, 그냥 littl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앞에 있는 many와 much와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걸 꾸며주냐 셀 수 없는 걸 꾸며주냐와 비슷한 맥락인데 훨씬 더 중요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를 5개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 풀면서 이미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면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쌤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해둘 텐데 few와 a few가 있고 간격을 조금 좁혀서 little과 그리고 a little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표현을 오늘 볼 건데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few와 little의 차이는 그러니까 어가 붙었든 안 붙었든 few와 little 그리고 a few와 a little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few가 붙는 표현은 셀 수 있는 명사에 붙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little과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붙는 표현입니다. few와 little은 이렇게 구분을 해두면 되고 그런데 어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어가 없는 few와 little은 거의 없다
준부정. 우리가 not이나 never를 쓰진 않지만 거의 부정의 느낌 가깝게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의 없는. 반면에 어가 있으면 조금 있는. 그래서 some, 긍정의 의미로 some과 조금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제는 명사가 뒤에 나오면 셀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두 개 중에 하나로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거의 없다는 말인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조금 있다는 말인지까지 판단해서 네 가지 중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왠지 어는 하나 붙은 거에 쓰잖아요. 어라고 하면 하나니까 왠지 되게 적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a few랑 a little이 거의 없다는 뜻인가? 라고 계속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쌤이 어떻게 얘기하냐? 스펠링을 기준으로 a few나 a little이 스펠링이 하나라도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few나 a little이 많다는 표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스펠링이 더 적은 few나 little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영어 공부할 때에도 계속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영어 문법은 일단은 가장 생각하기 쉬운 버전의 예문을 기억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어렸을 때에는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 Can you speak English? 라는 그런 대화문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 대답에서 Just a little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 대화문의 대화가. 그래서 Speak English라는 표현은 셀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영어를 할 수 있니? 라는 셀 수 없는 표현의 문장에 대답이 Just a little, little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쌤은 그때 이 헷갈리는 부분을 좀 기억을 잘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셀 수 없을 때 little을 쓰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때에는 다른 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제일 억울해요.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긴 아는데 둘 중에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고 또 틀리면 억울하고 짜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보면 a few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며 그 중에 a few는 약간의 조금 있다는 표현이고 few는 거의 없는 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죠. 예문에서 I have a few friends in America 라고 하면 a few를 쓰면 나는 친구가 몇 명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 He has few friends in America 라고 하면 few를 쓰면 거의 없다는 의미라서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a few랑 few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조금 더 정확한 맥락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석이 주어지거나 이 책에서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 추가 설명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다음 달에 나는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의 의미를 써야 되는지 부정의 의미를 써야 되는지가 문제 속에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 little,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며 어가 붙으면 약간의 라는 긍정의 의미, little은 거의 없는 의 의미를 나타낸다. So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glass. 유리잔에 물이 약간 있다. 그 다음에 There is little water in the glass 하면 물이 거의 없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이제 이 말을 들은 B가 A가 이렇게 말했는데 B가 그럼 내가 더 채워줄게. 내가 가져다 줄게.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온다면 이게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도 잘 해봐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해석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없다의 의미면 어가 없는 형태로 쓰고 이제 그리고 셀 수 없으면
little, 있으면 few의 표현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에는 some과 any가 나오죠. some과 any는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some과 any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읽어보면 some과 any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입니다. 그러니까 some과 any에서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일반적으로 some은 긍정문에 쓰이면서 약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wants to buy some milk 라고 긍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혹은 I have some postcards 이런 식으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 중에서도 의문문도 약간 긍정의 의미로 긍정의 대답을 기대할 때 그래서 yes의 대답을 기대하는 권유나 부탁을 나타내는 의문문에도 some을 쓸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juice? 라고 하면 약간 긍정의 의미로 yes라고 해도 좋아, yes라고 해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어볼 때에도 Do you have 한 다음에 Do you have some pens? 라고 some을 써서 물어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 이제 듣는 사람도 왠지 yes라고 대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물어본다면 Do you have any pen? 이라고 하면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 펜이라도 하나라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ny를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정문과 그리고 의문문에 쓰이며 약간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e doesn't want to buy any milk. 우리가 부정문과 any는 항상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문에 some이 쓰였다면 틀린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에는 무조건 any가 쓰인다. 그리고 의문문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some과 any가 둘 다 쓰일 수 있긴 한데 일반적인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는 그런 의문문일 때에는 any를 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문제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 평서문에서는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잘 파악해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문문일 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장 하나만 보고 yes의 대답을 기대하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파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푼다고 풀었지만 막상 채점해봤더니 틀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제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나온 문제 자체가 한계가 있고 불충분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6-4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면 not any는 no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떤 말인지 한번 읽어보면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조금도 없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not any는 no다 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aren't not은 부정문으로 동사 다음에 붙어 있죠. There aren't any children 이라고 나온다면 이 aren't와 any를 하나로 합쳐서 n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there aren't any children in the park. 공원에 어떠한 아이도 없다. 아이가 없다. 같은 표현으로 there are no children in the park.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doesn't 역시나 동사 부분에 부정문으로 not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any가 여기 있는데 any랑 띵이 붙어있는 형태이죠. 여기에서 not과 any가 합쳐지면 no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no는 anything에서 any가 no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he knows nothing 이라고 바꿔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문장 자체는 원래 부정문이었던 게 긍정문으로 부정문이었던 게 긍정문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any의 자리에 not이 no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한번 보기 먼저 보면은 I don't have any time. 여기에서 요 부정문인 부분을 긍정문으로 바꾸면서 요 not이 any와 합쳐져서 요 any 자리가 no로 바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I have no time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제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번 문제를 보면 They didn't see anybody 이런 문장에서 이제 부정형이 여기 있고 그리고 any가 여기 있죠. 그러면 얘랑 not이랑 any가 합쳐져서 no가 되는 거예요. any 자리에 있는 any가 no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did랑 c는 합쳐서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요 did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부정문이 긍정문으로 바뀔 때에는 더 이상 두 동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없어지긴 하지만 시제는 원래 이제 동사인 C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so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body 이런 식으로 no의 위치는 any가 no로 바뀌는 것이다. any의 자리에 no를 바꿨으면 된다. 그리고 동사 부분에 있는 부정형을 지울 때에는 시제나 혹은 s가 붙는 부분을 원래 동사에 다시 잘 합쳐주고 둘을 지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번 형용사 부분은 양이 너무 많았는데 수업을 잘 듣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